홍진영 국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기대 이상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샤론 로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그 분당탑은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오면은 항상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나 그 첫인상이 굉장히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보면 이렇게 교과서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 센터에는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도 그렇고, 김남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선 회사님도 그렇고, 항상 복장이 그냥 완벽하시잖아요. 그죠? 미소도 그렇고, 미소 장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세요? 혹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첫인상이 몇 초 안에 결정되는지? 남자는 3초,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보통 3초 안에 결정나고요.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한 30초 안에 결정이 납니다.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남자는 이쁜지 안 이쁜지만 봅니다.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위부터 아래까지 쫙 훑고요. 신발은 멋이 넣는지, 시계는 뭘 찾는지, 일단 신상을 다 털어야죠. 그게 한 30초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바뀌는데 한 8개월 걸립니다. 결국은 내가 첫인상을 잘못 심어놓으면 그걸 내가 회복시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8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남자 파트너들, 여자 파트너들한테 늘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첫인상에서 승부가 나거든요. 보통 남자들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마를 반드시 올리셔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마가 보일수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보이고요. 두 번째, 헤어스타일이 긴 여자분들은 머리를 좀 짧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생명 보험영업팀의 임원이 하신 얘기인데, 성공하는 그 보험영업인들의 패턴을 딱 보면 머리가 짧다, 귀가 보인다. 귀가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나 이것도 전략적인데 한쪽 귀만 보이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걸 무언의 제스처로 보여주는 건데, 양쪽 다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네가 뭔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듣겠어 하시는 이제 얘기가 된다는 거, 인상을 주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남자분들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헤어스타일 많이 내리시죠. 젊은 분들, 나이 드시면 이제 내릴 머리가 없어서 못 내리는데, 이렇게 그 젊은 분들이 특히 여기까지 내리거든요. 그러면요, 심리적으로 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제대로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대화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간과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든 누굴 만나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를 최소한 1시간 이상 고민하고 만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풀어보고, 이 바쁜 아침에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사실 이제 좀 뭐 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 사업하시면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만남과 접촉이 있죠. 이렇게 만남과 초대인데, 그걸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제 경험과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위대한 게, 저는 보면 제가 가끔 미국 위대하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떤 이론을 정립시키려면요, 최소한 몇십 년을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내고 그거를 그대로 접목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인지심리학이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다 활용을 해서 결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들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 어딨죠? 특히나 오늘 방송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미천을 다 한번 내보일까 합니다. 나가고 있어요? 아까 안 나간다고 그랬죠. 저야만 안 나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사업 설명할 때 이 성공의 8단계 기억나세요?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세요. 왜냐, 성공의 8단계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결국은 그 성공의 13단계라는 게 있어요. Think and Grow Rich라고 이제 있는데, 누구죠? 나폴레옹 힐이 20년을 넘게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누구로부터 소개받았죠?
카네기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성공한 사람들 수백 명을 만나서 2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정리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공통분모를 정리한 게 13개로 분류를 했는데 그 50년도에 아메이가 출발을 하고 많은 성공자들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뭔가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면서 이제 참고를 한 게 성공의 13단계고 그걸 성공의 8단계에다 이제 녹아넣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공의 8단계와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세븐코어 아시죠? 네, 세븐코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성공의 8단계는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하시라는 거고 세븐코어는 행동입니다. 행동, 액션 아이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이제 요번에 아까 홍 선생님 베트남 가셨다고 하는데 저도 3일 전에 이제 귀국했거든요. 일주일 갔다 왔어요. 제가 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 파트너 한 분이 인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간절해서요. 아침에 9시면 집을 나와서 저녁 11시까지 돌아다니세요. 남편도 굉장히 고위직 공직자인데 딱 말년 나이 들어서 난 아들의 그 노후를 걱정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인맥은 없으신데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2년 전에 소개로 베트남에 사는 교포 한 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내내 거절하시는 분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2년 내내. 심지어는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 스폰서님들, 총장님들, 본부장님들 가실 때 제품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면 호텔에 카운터에 맡겨놨으니 찾아가라 해도 안 찾아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요번에 가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연결한 분이 그 약간의 관심을 보이셔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느낌으로 그분이 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같이 간 거죠. 마음은 좀 이제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간절한 꿈이자 그 꿈을 위해서 스폰서에 된 도리로서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거기까지 갔는데도 뭐하러 오시냐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미팅한 지 10분 만에 센터를 내시겠다는 상태로 딱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보면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기적같이.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매일 지금 카톡 주고받고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작이 뭐였냐면 2년 동안 거부하는 사람한테 우리 문자 보낼 용기 있으세요? 네.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대시했고 결국은 그 꿈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성공의 8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이 꿈과 결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단이 돼 있고 꿈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실패했다 그러죠. 사업 실패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표현은 뭐다? 나는 포기했다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실패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위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부분들은 이제 지난번 제가 사업 설명 때 좀 짚고 넘어간 부분이라 좀 이제 넘어가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다행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기억 못 하시는 게. 이 신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말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의 말인데 이건 상형 문자예요. 혀를 거꾸로 놓은 겁니다. 입 모양을 거꾸로 놓은 건데 사람의 말이 입과 심장을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암시를 통해서 나를 결단하게 만드는 거. 그게 신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릇된 신념은 또 잘못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념을 가질 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통계예요. 통계, 숫자, 데이터. 많은 분들이 신념을 가질 때 왜 인생이 망가지냐? 90% 이상이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망가지거든요. 내가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선택할 때 신념을 갖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신념으로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선택은, 나의 신념은 뭘 기반으로 해야 된다?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통계. 그래서 그 제프 베조스 아시죠?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존이 잘 되는 이유를 보면 너무 분명하죠.
나에게 신이 아니면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의사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 판단, 그건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를 선택하고 우리가 애터미를 설명하고 할 때도 통계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회장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뭐 물을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 뭐 아무 신념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믿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념이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암시가 부족한 사람들 보면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한계를 둬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가정주부여서, 나는 경험이 없어서, 나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다 자기 스스로 한계를 두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너는 그거밖에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걸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깨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야나두 아시죠? 야나두라고 나도 영어 할 수 있어. 그 대표이사. 그분이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실패한 그날 자기는 다시 작은 성공을 목표로 한대요. 뭐? 오늘 밥 3끼 먹는다. 오늘 양치질 3번 한다. 그 작은 성공들을 모여서 나 오늘 이거 해냈어. 그래서 다음 고지로 가기 위한 에너지를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를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저한테 사실은 많은 에너지를 주는 분이죠. 마틴 루터 킹. 39살에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총을 맞고 돌아가셨죠. 원래는 이제 흑인 차별 지역인 곳에서 조지아주에서 태어났고 흑인 목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거꾸로 인종차별이 없는 보스턴 쪽에 가서 신학 박사까지 받고 목사가 돼서 엘라바마로 갑니다. 엘라바마도 엄청나게 이제 흑인 박해를 받았던 데죠. 목사를 부임한 동네에서 흑인 여자가 백인한테 버스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이유로 구속이 돼요. 대단한 나라죠, 미국도. 그래서 그 부당함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무저항주의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버스 타지 않기. 그래서 모든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처음에 얕봤죠. 니들이 얼마나 버스를 안 타나 보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백인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바꿨습니다. 왜? 버스 회사가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한테 또 엄청나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예요. 간디도 무저항주의로 해서 인도를 독립시킨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 올바른 신념이 이것이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신념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단순히 성공만 얘기하고 돈만 얘기해서는요, 우수한 사람들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익을 얘기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모여도 뛰어난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요. 가치를 말씀하셔야 되고 비전을 말씀하셔야 되고 내가 공헌할 수 있는 바를 말씀하셔야 내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결국 훌륭한 리더들이 할 역할들이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결국은 이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태어났던 거거든요. 철강한 카네기가 자기 회장 자리를 누구한테 넘겼냐? 중학교 중퇴한 직원한테 넘겼어요. 카네기 철강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에요. 뭘로 입사했다고요? 청소부로. 이 찰스 수왑은요, 여기 청소해 놓으세요 그러면요 전 회사를 다 청소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카네기가 계속 이제 실제 사무직이라든가 관리직으로 이제 승진을 시킨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요, 미국 US 스틸. 저 당시 카네기 때까지만 해도 철강은요, 철강 부분, 부품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부품 부분은 JP 모간, 철강 부분은 카네기.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던 걸 찰스 수왑이 통합해서 US 스틸의 초대 회장이 됩니다. 뭘로 입사해서요? 청소부로. 그래서 이 찰스 수왑의 별명이 뭐였냐면 카네기처럼, 카네기처럼, 몸처럼, 그림자처럼. 카네기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퇴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찰스 수왑은 꿈이 있었어요. 미국의 철강 구조가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합쳐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큰 제안서로 만들어서 그 JP 모건 그 당시 이제 회장한테 1시간 반 동안 브리핑을 합니다. 투자자 한 9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지원을 약속받고, 당신이 만약 카네기한테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면 내가 당신을 US 스틸의, 그러니까 첫 통합된 회사의 회장으로 앉히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회장이 된 거예요. 세계 최고로 큰 회사였죠. 그게 청소부였던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념을 굳히게 하는 그 어떤 패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 파트너 중에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애터미에는, 특히 젊을수록 그럽니다. 왜 애터미에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공자들이 본인의 성공을 얘기할 때 경험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형화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젊고 유능하고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신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유를 알고 나면 훨씬 더 변화가 쉽거든요. 이유 없이 미팅에만 나오세요. 바뀌기 어렵습니다. 왜 미팅에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신념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신념을 갖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결국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 주셔야 돼요. 제가 보면 이 탑센터에는 긍정적인 자극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 이선혜 사장님도 늘 아침마다 올리시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그걸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행복으로 인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잠재의식은 비옥한 옥토와 같아서 무슨 씨를 뿌리든지 다 열매가 열려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서, 특히 두려움, 그다음에 부정적인 거, 이런 게 그 옥토에 빨리 심어진다고요. 긍정적인 것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나 스스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계속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베트남 가서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파트너가 가자는데, 방린에서 하노이까지 가자는데 택시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되죠. 교통비 왕복하면 또 한 5만 원 들죠. 또 반갑게 맞아줄 것 같지도 않죠. 날은 덥죠. 37도에 습도가 85%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 계속 오늘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오늘 즐거운 일이 있을 거야, 계속 택시 안에서 1시간 동안 그 생각했어요. 저를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신념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뭐다? 반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반복. 그 반복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런 미팅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에 나오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병철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다. 교육을 통해서만 발전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유일하게 교육을 해줄 수 있고 제공하는 곳이 어디냐? 센터, 미팅, 세미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나오면서 사업을 한다? 성공?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념 부분은 이렇게 좀, 요거 이제 좀 넘어가고요. 저 사실 이거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김영애 씨 아시죠? 마지막으로 한 작품이 월계수집 양복점인가요? 네, 그걸로 이제 돌아가셨죠. 계약을 할 때 50편까지 출연하겠다라는 계약을 하고 그때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는데, 마지막 편을 찍고 혼자서 걷질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되셔가지고 약속을 지키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부축을 받고 그 촬영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연기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가에 대한 그 공감대가 느껴지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정도의 신념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인들한테는 이분은 영원한 귀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다 위대한 신념들이 있었어요.
우리 세종대왕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나라에 두 분이 계십니다.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인데 세종대왕은 왜 존경받아 마땅하냐면 세종대왕의 강한 신념은 뭐였냐면 애민이었어요.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심지어는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 지금도 현대사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그 관노비들이 출산을 하면 휴가를 줬어요. 일을 하지 말라고. 산노비들은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관노비 여자가 출산을 하면 일을 못하게 아예 그냥 법으로 제도화 시켰던 왕이에요. 정말 그 옛날에 대단하죠. 결국은 한글 창제도 글을 몰라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온갖 병을 다 얻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념들이 결국은 사회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신념이 있었을까요? 네? 나라를 지킨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저기 우리 장군님도 계시지만 예비역 장군님도 계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장수. 전시에 어떻게 되죠?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왜구들이 몰려올 때 임진왜란 뒤에 이제 정유재란 일어나잖아요. 7천년 전투로 저 바다로 가서 싸우라고 왕이 명령할 때 안 나갔잖아요. 왜 안 나갔죠? 백전 백패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신념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설사 왕이 명령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계급장 별 3개 달려있는데 딱 뛰고 일병으로 강등시켰단 말이에요. 2등병으로. 근데 그걸 묵묵히 수행하잖아요. 자기 신념에 위배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왜? 내가 지면 나라가 죽는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념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많은 분들이 이제 제 파트너들 중에서도 보면 결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지금 계속 빨리빨리 넘기고 있는 건데 그 신념을 가지면 사실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계속 결단을 안 하세요. 미팅은 나와.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초대를 1분 할까 2분 할까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본인 스스로 확신이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설득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 이거는 제가 그 성공의 13단계라는 책을 읽고서 그 책 자체가 읽어보면요 무슨 암호문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핵심 내용들을 정리한 제 얘기를 정리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에 연구한 결과 노하우를 정리된 책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결단력이 부족한 게 결국은 성공을 못하는 원인이 크더라는 거죠. 친구한테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죠? 만날까 말까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단이 부족하면 결국 성공 못한다. 그래서 부자들의 패턴을 보면 누구보다도 결단이 빠르다는 거예요. 신속한 결단. 두 번째, 한 번 내린 결단은 잘 안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면 바로 바꾸잖아요. 그죠?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애터미 사업을 본인이 확인했어. 좋다는 거 충분히 알았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가까운 지인이 너 왜 그러니 그 한마디에 그냥 바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렸으면 그거는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포드 아시죠? 포드 자동차 회사. 그 헨리 포드가 아주 성공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과거에는 자동차가 다 4기통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6기통 엔진을 개발하라고 특명을 줬는데 회사 내에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포기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물리적으로 6기통 엔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몇 년 동안 돈을 쓰고 다 하고 나서도 포기해서 엔지니어들이 포기한 거예요. 근데 헨리 포드가 한 얘기가 딱 하나 있죠. 계속해. 무슨 긴 기사도 아니고 계속해요. 계속해. 그래서 불과 계속하라고 하고 나서 몇 달 만에 개발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V6 엔진이 그 뒤에 한참 있다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의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믿으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예외 없이 결단이 엄청 느리다. 결단 잘 안 해요. 변경하는 것은 또 매우 빠르다라는 거예요. 남의 의견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패턴이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충고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가장 값싼 쓰레기라는 거를 내가 신념을 갖고 만약 이 일에 뛰어들었으면 그걸 변치 않고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LG전자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었죠. 스마트폰 출시 늦췄다가 그거를 남의 말 듣고 늦춘 거예요. 그죠? 맥킨지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예요. 수천 명의 컨설턴트가 일을 하는 곳이고 몇십억의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한 거예요. LG전자 우리 스마트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맥킨지가 낸 보고서가 지금 하고 있는 너희 그 LG 프라다폰 아시죠? 그럼 피처폰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스마트폰 안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다 살아났죠.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 게 남의 충고입니다. 삼성이 그런 거 보면 뛰어나죠. 시장은 아니라고 했고 노키아도 다 딜레이 시키고 있었는데 묵묵히 자기 목표를 정하고 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이 뛰어난 회사예요. 그래서 그 우리도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판매사나 아니면 뭐 팀장, 뭐 국장 이 정도 선까지 사업하시겠다고 여기 참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로얄 이상의 직급자가 되겠다고 목표를 삼고 계신 분들인데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뭐냐면 이겁니다. 결정을 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결정. 결국은 그 내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 플랜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으면요. 또 솔선수범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 아세요? 네, 자기가 만든 회사 애플에서 임원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다시 회장으로 앉혔죠. 앉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이사회를 다 해임시켜버렸어요. 이사들을. 그러니까 그 결정이 없었으면 오늘의 애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좋게 지내고 싶어 하죠. 자기를 다시 불러준 그분들을 해고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오늘의 애플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사마이. 삼국지의 주인공이죠. 삼국지의 많은 분들이 주인공을 관우, 장비, 유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인공이죠. 사마이에 의해서 결국 그의 자식대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거든요. 그 기초를 닦은 게 사마이고 사마이가 만약 그 정말 평생을 몸을 낮춰서 왜 4명의 주군을 모셨어요. 평생 동안. 그 조조, 남을 의심하기 좋아하는 조조. 그 집안 대대로 다들 의심이 많은 집안들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손자 때에 삼국을 통일시키죠. 이 사람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뭐죠? 살아남는 것. 너무 어렸을 때부터 출중했기 때문에 갖다 쓰려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못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망치로 딱 맞잖아요. 그 못을 안 맞으려고 평생을 자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이가 내렸던 결정 중에 사마이는 의사결정을 내리면요.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어요. 그 사마이 그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딱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고변은 사변이라고 그 조씨 그 왕실에 이제 그 무덤 있죠. 거기에 이제 왕들이 다들 이제 그 어가를 모시고 이제 궁을 빠져나가서 그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소수 정예 인력으로 궁을 딱 점령해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고서 이제 정권을 그냥 싹 하고 상복하면 살려주겠지 했던 그 조씨 가문들 있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수천 명을 다 죽여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은 절대 삼국을 통일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야나도 김민철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기회가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성공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이버 의장 이혜진 씨가 지금은 네이버 의장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일본 나인의 의장이 됐죠. 이혜진 회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성공이 드라마틱할 필요는 꼭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계속 꾸준함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꾸준함이 누적돼서 결국은 성공을 만들더라는 거죠. 뻥뿅 하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튀어나오는 성공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책상에 앉아있는 이 시간들이 누적이 돼서 그 누적이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가 있어야 내 파트너들도 일로 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 파트너들을 앉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맹자 고자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릴 때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어떻게 괴롭게 하고 괴롭게 그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 체부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공핍하게 하고 행함에 그 하는 바를 분란시키니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능하지 못한 바를 중익해 주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 큰 성공을 내리려면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한다? 개고생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개고생. 바닥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 결국은 큰 성공을 했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성공이 와도 다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버리고 깨지고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서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뭐 이런 힘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그릇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지금 하는 일이 보람되고 즐거울 수가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딱 한 명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나 사업하는데 거기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쁜 일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는 역사의 진리를 명심하고 꾸준히 우리가 갈 길을 걷다 보면 성공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븐코어를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세븐코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이런 결단을 했을 때 그럼 뭘 해야 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뭐를 하면 돼요? 뭐를? 세븐코어를 하면 돼요. 세븐코어. 그리고 주간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주간계획서를 쓰기 싫으시면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을 할 건지를 꼭 적어 놓으세요. 내일 일어나서. 아침에 적으시려면요, 오전 다 갑니다. 저녁에 적으세요, 저녁에.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중요한 순서대로 적은 걸 진행하면서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100% 성공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삼성에 입사했을 때 정말 기라성 같은 입사 동기들이 있죠. 그죠? 출중한 입사 동기들이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7시 출근이었는데 회사에 맨날 6시에 갔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뭐 했냐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수첩에 적었어요. 매일.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지워나갔고 그러고 나서 결국 대리 승진할 때 제가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했어요. 대리는 원래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짬밥만 되면 다 승진하잖아요. 근데 특진을 거듭해서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다르게 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할 일, 그러니까 1시간 먼저 출근해서 그날 할 일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그거대로 다 지우는 것. 그게 지워지지 않으면 퇴근하지 않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5억짜리 팁이에요. 5억짜리 팁. 왠지 아세요? 아이비 리라는 컨설턴트가 찰스 수왑이 US 스틸의 회장이 됐을 때 그 US 스틸의 그 생산성이 안 오르니까 찰스 부른 거예요. 아이비리를. 우리 회사 컨설팅을 해달라고. 딱 15분 컨설팅 했습니다. 15분 컨설팅을 하고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3개월 후에 회사의 생산성의 결과를 보고 그때서 페이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은 돈이 지금 돈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이 간단한 게. 임원들이 회사에 출근하면 아침마다 그날 할 일을 다 적으라고 그랬대요. 아침이 아니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내일 회사에 나와서 내가 할 일 6가지를 적으시라고. 애터미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만 하시면요, 왜 눈앞에 적혀있는 거 생각하는 거 말고 노트에 적혀있는 거는요 굉장한 압박감을 줍니다. 나 스스로 그것이 나한테 과제가 되고요, 그걸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숙제가 돼요.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해되시죠?
예, 주간 계획서를 작성하라 그러면 머리가 막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막 어떻게 짜냐 막 이렇게 고민하시거든요. 하지만 하루치는 할 수 있죠. 예, 하루치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반드시 마음속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코어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7가지 내용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나의 사업 목표로 하는 라인 구축 형태를 정하셔야 돼요. 사업자를 어떻게 포진시킬 건지, 그리고 이 1번을 목표로 그 7가지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1차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양쪽으로 3명씩 포진시키는 것. 나와 함께 미팅에 나오는 사람 몇 명이요? 3명씩 포진시키는 것. 이걸 머릿속에 그려 넣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해보면 제 파트너들도 그렇고요, 목표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개인 포인트가 늘어나질 않아요. 일단 적어도 이거를 사업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목표를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최하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면 이거는 뭐 각 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30만 포인트를 각자 해낼 수 있는 전사가 되셔야 돼요. 집에서 바깥 쓰는 것만 해도 15만 원 쓰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 15만 정도를 전달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한테 어떻게 우리가 사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자 15일 보름간 3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내 좌측 우측에 3명을 포진시키는 걸 머릿속에 지금 다 그려 넣으셔야 돼요. 형상화 시키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예, 이게 1차 목표입니다. 뭐를 하면서요? 세븐코어를 실천하면서. 그 세븐코어가 아까 말씀드린 6개 항목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 전날 적어야 되는 리스트 있죠? 그 안에 집어넣는 게 딴 거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세븐코어 적는 거예요. 동영상 뭘 시청하겠다 적으시라고요. 책은 뭐를 몇 페이지 읽겠다 적으시라고요. 결국 그게 누적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2차 목표는 뭐냐면요, 내 양쪽 이 파트너를 도와서 여기까지 만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을 세븐코어 형태로 포진시켜 주는 것. 이거를 구체화 형상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뛰셔야 돼요. 그냥 무적장 사람 만나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걸려 있겠죠? 그 기준은 뭐다? 1번, 미팅에 시스템에 100% 플러그 되어 있는 파트너. 두 번째, 목표를 갖고, 매출에 대한 목표를 갖고 뛰는 파트너. 혹시 어제 집안에 우환이 있으셨어요? 왜 다들 표정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불안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가 해서. 목표가 없으면요, 자, 우리 이덕우 총단장님 말씀하셨죠. 수치화되지 않은 목표는 측정할 수 없다. 측정할 수 없으면 평가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 목표가 없는 사업자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30만에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단계가 이쪽으로 내려갈 때 내 개인 포인트 60만, 내 개인 포인트 60만까지 키워 나가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종원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120만 포인트 이상씩 하실걸요, 아마. 워낙 그동안 만들어 놓은 또 소비자들 통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된 소비자들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이걸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죠. 절대 제가 말씀드린 게 사재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걸 구축해 놓아야 돼요. 그러면 63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 3살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180만 포인트가 되죠. 180만 포인트가 돼요. 나머지 내가 돕고 여기 상위 스폰서가 돌면서 자동으로 오토가 돌아간다고요. 오토 판매사가. 이러면 훨씬 빨라져요, 사업이. 나는 끝까지 소비자들 중심으로 모아 나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강제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른 길이 있는데 그걸 안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안내하셔야 된다고요. 왜? 나는 리더기 때문에. 목표 없는 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결국 그 팀, 그러니까 리더가 목표가 없으면 전체가 목표가 없어져요. 정확하게 제시하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30만으로 시작해서 60만,
점점 자신의 소실적을 120만 포인트까지 만들 수 있는 리더로 키우면 굉장히 강한 팀이 됩니다. 왜? 이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소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무슨 힘이 생기냐? 국장이 돼서도 내 국장 아니면 뭐 팀장, 오토 팀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파트너들한테 포인트 넣어주기 위해서 생돈 들어갈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1차 목표, 아직 이 모양을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이 목표. 물론 왼쪽, 오른쪽 시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시간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목표를 가지시고 그래서 세븐코어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세븐코어나 이런 미팅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얘기할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뭘 기준으로? 네? 한번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자, 직업 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린 적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 학교 보내고 남편 밥 차려주고 뭐 그런 일은 요즘 거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편 출근하고 본인은 아침 운동하러 가고 이러면 이제 남편 잘 만난 케이스고 알바하러 가고 이분의 지금 정체성은 뭐예요? 주부예요, 주부. 자, 이런 분들이 가령 그리고 직장인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사 다닐 때요. 빨간 날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이번 주말에 뭐 하나 막 그랬거든요. 애터미 사업하고 나니까 주말에 미팅 나오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 직장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무슨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나의 정체성은 바꾸지 않고 결과 중심적으로만 합니다. 그대로 가정주부인 상태에서 뭐만 해요? 결과만 바래요. 순이 엄마, 나 애터미라는 일을 알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 할래? 당신이나 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정주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가정주부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면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애터미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로부터의 공격에 바로 그 전의 정체성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체성을 바꿔주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는지가 결국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의 정체성 어디서 바뀝니까? 어디서 바뀌어요? 센터에서 바뀌는 거예요. 센터에서. 그래서 센터 중심적으로 모이셔야 돼요. 왜? 회사가 제공하는 세미나는 횟수가,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센터로 각 그 파트너들을 끊임없이 모이게 하는 것, 결국은 이 사업에 그게 모든 것입니다. 왜? 여기서 정체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앉아서 혼자 정체성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거 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사람 성공한 적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한 성공은 없다는 거죠. 이제 왜 미팅이 중요한지, 세미나가 왜 중요한지 아셨죠? 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내 팀은 야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임스 클리어라는 미국의 컨설턴트예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야구 배트에 머리가 맞아서요. 얼굴 전체가 함몰됐었어요. 그래서 심정지를 2번이나 겪었고, 그래서 1년 동안의 재활 끝에 다시 이제 정상으로 복구가 됐고, 대학에 가서는 그 대학의 최고 선수까지 된 사람인데, 물론 프로로는 이제 전향을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 자기가 그렇게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될 때까지의 자기의 그 경험을 녹여서 책을 썼고, 그 책이 미국에서 지금 굉장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요, 직원들 컨설팅하고 다녀요. 거액의 돈을 받고. 팔로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 이대로 하니까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부분을 똑같이 이 사람도 강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IBD가 했던 얘기를 실제 자기가 컨설팅을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업 가치 10조, 100조 이렇게 평가받는 기업에 컨설팅을, 이 단순한 걸 컨설팅을 한다고요. 이게 모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혜진 의장이 한 얘기예요.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 반드시 극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민이 우리나라 그 유니콘 기업 6개, CB인사이트가 선정한 그 309개 전 세계 그 시총이죠. 시총 그 10억 불 이상 평가받는 기업의 309개 중에 하나로 들어간 회사예요. 이 사람이 학벌도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결심한 게 있었대요. 내가 내 스스로 디자인 관련 사이트와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겠다고. 하루에 2건씩. 그거를 755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했대요. 그걸 하고 나서 거기서 모든 아이디어가 모인 게 배민이에요. 결국은 755일의 축적의 힘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저 사람이 뿅 하고 그 아이디어가 생각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부자 되는 거 순식간이라고. 5년 아니라고. 네, 불과 그 755일의 투자로 꾸준함으로 인생 역전한 거죠. 모든 일을 다 잘게 쪼개서 생각해서 딱 하루에 1%씩만 개선하라는 거예요. 딱 1%씩. 하루아침에 책 한 권 읽으세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루에 내가 5페이지는 읽을 수 있겠죠. 읽어야 될 책이 있으면 딱 하루에 5페이지만 읽겠다고 결정하고 1%씩만 개선하면 1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37배인가? 네, 1%씩만 개선돼도 복리 효과에 의해서. 자, 이게 실제로 영국의 사이클 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의 사이클 팀은요, 어떤 팀이냐면 영국의 그 국가대표 사이클 팀 아시죠? 이 사이클 팀이 사이클 회사, 제조회사에 가서 나 우리 국가대표팀 태우게 너희 자전거 좀 팔아. 그럼 그 회사가 안 팔았어요. 왜요? 국제대회 나가면 맨날 꼴찌거든. 너희가 우리 자전거 탄다는 거 소문나면 우리 회사 망해. 자전거를 안 팔았어요. 그게 우리나라 과거 대한민국 양궁이었습니다. 우리가 양궁을 사겠다고 가면 해외에서 안 팔았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대한민국 양궁을 만들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양궁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해졌지만 똑같았어요. 여기도. 사이클 팀이. 근데 이제 영국 대표팀으로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사이클 안장 디자인 바꾸고 타이어를 알코올로 닦고. 왜 알코올로 닦았더니 접지력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로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왜? 온도가 몸이 올라가니까 더 운동력이 좋아지더라.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을 다 쪼갠 거예요.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너희들 밖에 나가서 100m 뛰어 이게 아니에요. 1000m 돌아 이게 아니고 모든 항목을 나눴다고요. 모든 항목을.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어요. 딱 5년이 지난 후에 2008년도 북경 올림픽 게임 대회에서 금메달 60%를 석권했습니다. 세계 꼴찌가. 은메달, 동메달,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메달을 독식하고 있어요. 세계 꼴찌가. 1%씩 개선을 했더니. 이게 왜 여기만 적용되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왜 안 되죠? 그게 우리는 세븐코어예요. 그 세븐코어를 여러분이 매일 6가지씩만 적어서 실천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돼서 내 팀을 어떻게 유지할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만 실천하시면 나중에 로얄이 되시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이런 센터를 훌륭하게 돌릴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발생된다고요. 그것만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복잡한가요? 아니죠. 너무 단순하죠. 결국 그 단순함,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1%씩 성장했더니 1년이 지나니까 37배가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죠. 1%씩 성장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도태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지금 항상 많은 분들이 왜 성공이 어렵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1이라는 걸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똑같이 1이 나오길 원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근데 실제 성공의 법칙은 이거예요. 항상 뭐가 있어요? 잠복기가 있다고요. 실망의 구간이 있다고요. 기적의 씨앗이 심고 있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그걸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성공도 1+1이 1처럼 이런 성공은 없어요.
항상 이 잠복기가 있다고요. 이 속에서 나는 나를 키우고 씨앗을 심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가지셔야 돼요.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대신 딱 요 변곡점만 지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어떤 결과?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큰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성공자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세요? 5천에서 1억 그 이상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순간을 넘었더니 이 노력보다 엄청난 대가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공인 거거든요. 1 더하기 1은 결국 자비예요. 내가 일을 했을 때 일이 나오면 그건 자비라고요. 우리는 지금 자비예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씨앗을 심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잘게 쪼개시라는 거예요. 잘게. 쓸데없이 목표 내가 요번 일주일 동안 책 한 권 다 읽을 거야. 이런 거 별로 잘 안 돼요. 갑자기 바뀌지 않거든요. 하루에 5페이지 읽을 거야. 잘게 쪼개셔서 그걸 아까 그 말한 실천 노트 있죠. 거기다 매일 저녁에 적고 주무셔서 내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뭘 한다? 뭘 한다? 실천한다. 단순해요. 지워 나간다. 그걸 지우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에 집중하고 목표를 높이지 않는 것이 비결이랍니다. 너무 목표가 높으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작은 목표를 끊임없이 성취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성공학 서적들을 읽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작은 목표를 정해서 계속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용에 나온 말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국은 작은 일에 충실한 것. 작은 일에 충실한 것. 아침에 아침조에 참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 결국 참석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바뀌어요. 아침에 그 단순한 마음의 갈등, 그걸 이겨내고 계속 참석해서 습관이 돼야 되죠.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조회가 이렇게 꽉 차게 되면 그 센터는 그냥 폭발하게 되는 거죠. 저녁 미팅뿐만이 아니고 아침조회가 이렇게 꽉 차게 되면 센터는 폭발하게 되는 거고 사업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보면은요, 제가 이걸 보면 이건 딴 거군요. 그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 보면 1단계가 뭐죠? 생존의 욕구. 2단계가 안전의 욕구. 3단계가 뭐죠?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교류의 욕구, 그 다음에 4번째가 공헌의 욕구, 5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만족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전체 인류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 대부분의 99%는 어디서 끝나냐면요, 안전의 욕구에서 끝나요. 공헌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 가서 사회적으로 뭐 종교 활동도 하니까 한 3단계까지는 가죠. 그 위로 넘어가지 못해요, 대부분. 근데 그 삶을 보면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인간의 삶이랑 동물의 삶하고 똑같아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패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소속감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인간의 삶이어야 되는데 인간들도 결국은 3단계만 살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결국은 평범한 노력으로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 2단계 이상의 삶을 살다 죽으려면 평범한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센터에 나오셔서 학습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기두자거든요. 새가 날기 위해서 뭐를 해요? 스스로 날개짓을 100번을 해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래서 그걸 내한테 습관화 시켜야 돼. 습관은 거꾸로 뭡니까? 조개패자에 꿰일관자잖아요.
조개를 꿰서 내 마음속을 그냥 다 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조개를 깬 것처럼. 그래서 그냥 완전히 습관이 돼야 돼. 아침에 눈 뜨면 센터에 조회 출근하고, 그리고 그 다음 미팅, 그 전날 내가 정했던 액션 아이템대로, 아까 6가지 내용 적은 대로 사람 만나 나가고, 테이프 듣고,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 그거를 평생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딱 3년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3년만.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내가 바뀐 모습을 보고 내 파트너들이 날 쫓아오고, 그러면서 그룹이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제공된 미팅에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남과 초대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좀 드릴게요. 그 파일 좀 그 파일 좀 저걸로 하셔서 뒤 페이지로 좀 가주실래요? 뒤로 좀. 일로 좀. 다음. 거기 키워주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의 과학, 그 심리학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읽어보셨다는 안 본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전에 나와 있는 모든 설득학의 거의 바이블이거든요. 근데 그 설득의 심리학으로도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던 몇 가지 예들이 있어서 최근에 나온 또 유명한 책들도 많은데, 그 책들을 읽으면 결국 거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그래서 그런 대화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앵무새 대화법이 있어요. 그리고 공감 대화법, 프레임 대화법, 뭐 앵커링 대화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대화법들을 우리가 왜 익혀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조슈아 벨이라고 연주회 티켓이 100불 이상 받는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40억짜리 악기예요. 그럼 세계적인 연주자 맞나요? 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이런 콘서트홀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이런 세계적인 연주자가 뉴욕 지하철에서 똑같은 악기를 들고 불황아처럼 모금을 한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몇십 불 모금을 했어요. 몇십 불. 한국에서도 똑같이 우리나라의 피오영 교수가 50억짜리 과딘인가 뭐 그런 바이올린을 들고서 했어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충무로에서 몇만 원 거쳤습니다. 몇만 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다른 게 있어요? 둘 중에? 똑같은 악기, 똑같은 실력이에요. 그죠? 다른 건 차림새가 다르고 저 연주한 장소가 다른 거죠. 이 얘기가 시사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나는 좋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좋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 애터미 알아라고 막 무작정 알리고 다닙니다. 그거 뭐예요? 논리예요. 논리. 논리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주 잘하고, 그죠? 세계적인 음악가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한 연주 소리만 듣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못 바꿔요.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그러면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두 가지인데, 파토스나 에토스인데,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뢰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신뢰를.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영원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 모시고 가잖아요. 호일러 효과라고 그러죠. 제일 답답한 게 스폰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끼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돌아버립니다. 막 설명하고 있는데 또 막 샘플 돌려주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집중 안 되게. 그리고 본인은 또 딴 데 가서 전화 받고. 진짜 너무 많으세요. 그거요, 박한길 회장님 모시고 와도 그분 설득 못 시킵니다. 왜? 이게 깨진 상태에서는 설득 못 시킨다고요. 사람은요, 머리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행동하거든요. 그래, 머리로 아무리 좋은지 알아도요,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설득 못 시켜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득을 시키려면. 그래서 저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비록 지금 갖춘 건 없지만 그나마 대화법을 충분히 훈련을 하면 훨씬 더
분위기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한 4개월 뭐 이렇게 나눠서 갔지만 4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 테스트 해봤거든요. 다 테스트 해봤고 정말 그 효과를 아주 절감을 했어요. 절감을. 그래서 이제 제 파트너들한테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대화예요. 앵무새 대화법.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러면 착한, 우리 저 본부장님 맨날 문성 본부장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착한 다단계라니까 이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거기서는 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앵무새 대화법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걸 다단계로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뭐 화를 내면 아 이게 다단계로 생각이 돼서 화가 나시는군요 라고 상대방 마음을 먼저 터치하는 것.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막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감대화법인데요. 공감대화법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공감대화가 있습니다. 뭐죠? 아프냐? 아프지 마라. 나도 아프다. 절절하죠. 절절해. 네? 그게 공감대화법이거든요. 실제 미국의 뉴욕 지하철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버드에 가면 협상항이라는 게 있어요. 하버드에서 제일 유명한 강좌거든요. 거기서 강의됐던 내용인데 정신병자가 애를 안고서 지하철 청소 한 통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애를 꺼내려고 해도 문을 안 열어줘요. 총을 쏠 수도 없고 왜 애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한 경찰관이 와서 끄집어냅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가 애를 가져간 건 이 애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악마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우리한테 모두 피해를 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슨 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애 꺼내놓으라고. 근데 그 애를 꺼낸 경찰관이 한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맞아. 걔가 사탄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걔가 사탄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걸 니랑 나랑 나와서 확인해 보자.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간 거죠, 먼저. 그랬더니 문이 탈칵 열리면서 애를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대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본인을 방어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훈련해 보세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만나시라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애들 뭐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은 미쳤냐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도 이러시잖아요. 그거는 공감대화가 아니죠. 너 학교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라고 공감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애가 마음을 열죠. 네. 그런 것부터.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프레임 대화법.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해보면 거의 노가 없어요. 이 프레임 대화로 접근하면요.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틀이죠. 틀을 내가 상대방한테 짜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뭐냐면 이제 법정이라는 책사가 유비한테 한 얘기예요. 상대방이 A로 갈지 B로 갈지 모를 때 A로 가는 길을 내가 막아버리면 상대는 B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프레임 대화법이에요. 노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의 정치적인 적한테 자기 우군으로 만든 방법이에요. 자기가 상원의원 되는 걸 그렇게 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당신 책의 서재에 정말 희귀본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 저한테 그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의 영광으로 알고 당신에게 감사를 느끼겠습니다는 편지를 썼어요. 그 이후에 둘은 친구가 됐어요. 프레임을 짜서 들어간 거예요. 친구로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화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인간의 뇌가 얼마나 단순한지 보세요. 이걸 제가 그 로버트 치알디니가 미국에서 강의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문이에요. 그냥 저 자막도 없고 그래서 그냥 화면 컷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그냥 길 가던 남자예요. 실험 대상이죠. 이 여자는 이제 그 같이 각본에 짜여진 거예요. 실험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수백 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낸 거죠. 이 여자가 길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조금 지나서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황당한 부탁을 해요. 저기 있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렇게 문신 있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셋이 있는데 저 남자가 내 핸드폰을 가져가서 안 준다는 거예요. 좀 가서 돌려달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남자분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샘플 1에서는 20%만 가서 핸드폰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샘플 2에서는 37%가 갔어요. 굉장히 높죠? 딱 하나만 달랐어요. 딱 하나. 여자가 어디로 갈지 길을 물어본 목적지만 달랐어요. 첫 번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는데 길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 장소가 달랐어요. 첫 번째 장소가. 샘플 1은 마틴 스트리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발렌타인 거리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한 거예요. 발렌타인이라는 얘기가 남자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생겨요? 로맨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자가 와서 저 전화기를 뺏어달라고 하니, 돌려달라고 하니 이거 굉장히 로맨틱한 일이잖아요. 기사도잖아요. 인간의 뇌에 자리 잡은 앵커링 효과가 그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이제 프랑스에서 테스트한 거예요. 백화점 안에서 남자가 여자들한테 번호 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테스트를 한 겁니다. 모든 장소에서는 번호를 받는 확률이 낮았어요. 13.5%. 근데 유독 한 상점 앞에서만 24%예요. 어떤 상점일까요? 네? 명품이요? 예, 꽃집이었어요. 꽃집 앞에서 번호 달라고 했을 때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더라. 왜? 여자의 마음속에 꽃을 보는 순간 아, 나도 멋진 남자한테 저 꽃을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앵커링이 그렇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의 심리학과 똑같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득의 지리학이라는 게 지리학. 어떤 곳에서 설득을 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금을 하는데 기부금 모금을 하는데 그 방에 있는 벽지에 따라 기부금 모금이 다 액이 달라진대요. 이렇게 막 경쟁하는 그림 있죠. 이런 그림이 있는 거랑 그냥 벽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랑 금액이 달라져요. 이런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걸어도 전투적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심리 속에. 네. 그리고 거꾸로 벽에 이제 그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나란히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 방하고 혼자 있는 사진에 있는 방하고 확률이 차이가 이렇게 나더래요. 나란히 혼자 있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진은 성공 확률 20%. 여러 사람이 쭉 늘어서 있는 사진은 그 팀이 협력해서 일을 해내는 확률이 60%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 만날 때 미팅 장소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혼란스러운 커피숍에서 막 어렵게 얘기 끝내고 막 뭐라고 이런 데서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저 가끔 사업 설명해달라고 가보면요. 저는 이제 이런 사실들을 다 아니까 진짜 막 미쳐요. 1시간을 넘게 해서 갔는데 그런데 딱 앉아 있어요. 거기서 거의 무슨 일 안 일어납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프레임 대화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전달하는 단어나 상황이나 이미지에 따라서 상대방은 5분 안에 나의 대답을, 나의 질문을 예스와 노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뭘로 접근하냐? 이 프레임을 뭘로 접근하냐? 애터미 아세요라고 접근해요. 너 애터미 알아? 너 애터미 제품 써봤어? 그 질문하는 순간 그 프레임이 뭐가 돼요? 너 다단계 나랑 같이 할래?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절대 쓰지 말아보세요. 확률 올라갑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뭐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때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걸 싱글 슈팅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전에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남을 잘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요 라고 대답한 사람한테 바로 그러면 이 설문조사 좀 응해 주시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당신은 남을 잘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한마디가 29대 77%의 결과를 낳나요. 설문조사 해달라고 할 때 쉽게 해줘요, 안 해줘요? 바쁘다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당신은 남을 잘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하나로 29대 77이 돼요. 청량음료 마케팅 회사에서 무료 샘플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은 모험심이 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나서 이메일을 요구하는 거랑 그냥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청량음료 쿠폰 보내드릴게요랑 이메일 주소를 받아낼 확률이 33대 75예요. 인간은 뇌 속에 처음에 들어온 프레임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게 패턴이래. 뇌의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단계, 그러니까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제품 써봤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확률은 여기서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게 좋을까요? 그분이 예스를 할 수밖에 없는 답을 던지셔야 돼요. 너 현명한 소비자가 본인을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10분 동안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예스가 노로 가기 힘듭니다. 그 10분 동안은 여러분의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1페니 전략이라고 그래요. 1페니 전략. 1페니 전략이 뭐냐면 미국에서 실제로 심리학과에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 국립암센터에서 나왔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돕기 위해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한 거예요. A군, B군. 한쪽에다가는 그냥 모금한 거예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좀 기부해 주세요. 한쪽에다가는 딱 한 멘트만 더 했어요. 1페니만이라도 좋으니. 어디가 돈이 많이 거쳤을까요? 1페니만이라도 좋으니가 훨씬 많이 거쳤어요. 1페니만이라도 좋으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조금만 해도 되겠구나. 마음의 문을 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멘트는 뭐냐면 그 빗장을 많은 마음을 문을 열었을 때 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한 멘트예요. 지금부터 내가 딱 10분만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1시간 30분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체득화 시키시면서 내가 오늘 프레임은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거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돈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남한테 봉사하는 거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봉사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자녀 교육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쪽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셔야 돼요. 작은 예스를 모아 나가고 그 다음에 큰 예스를 받아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던 만나기 1시간 동안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만나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제 곳간에 있는 보따리를 다 풀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실천해서 본인들 걸로 만들고 못 만들고는 이제 각 사장님들의 이제 그 역량이실 거고요. 아무튼 꾸준히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루에 6가지 아이템 정도 선정해서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소중한 아침 시간 이렇게 주셨고 저한테 이런 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